자, 우리가 이제 남은 스텝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두 가지 남은 스텝 중에 크로스오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스텝은 뭐냐면 이 뮤테이션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 뮤테이션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형을 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노타입에 뭔가 변형을 줘가지고 다른 피노타입, 다른 양태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마치 토끼에다가 호랑이 무늬를 더 씌운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괴물스럽다. 그렇죠. 꿈에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꿈에 나와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주 가끔가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뮤테이션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아주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힐 클라이밍이 되겠고, 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노타입에 뭔가 변형을 줘서 피노타입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현재는 트래블 코스트가 갑작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계속 더 높은 곳으로만 가자, 높은 곳으로만 가자 따라가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과 사실 닮아 있습니다. 나치라고 보통 영어에선 그러죠. 역사적 이런 당도 있었고요.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인 것들만 모아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잘 스트롱 드라이빙 포스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골을 딱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롱텀에서의 어떤 진화라는 것을 볼 수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종의 다양성, 파퓰레이션의 다양성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네틱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다이버시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솔루션 파퓰레이션의 다이버시티를 없애버렸다고 하면은, 셀렉션을 통해서 없애버렸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매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셀렉션 스텝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좋은 것이 좀 더 많은 확률로 더 많은 솔루션 파퓰레이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레트를 돌렸을 때 운이 나빴을 경우에서는 안 좋은 것들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페렌트가 더 많이 셀렉트 되게 그거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 하에서 아마 그것들을 크로스오버하면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솔루션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스럽게, 예를 들면은 이 있는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의 변형을 한번 줘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이올로지에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뮤테이트 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뮤테이션을 몇 번 거듭하다 보면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오버 된 이후의 완성된 솔루션에 또다시 변형을 개별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뮤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뮤테이션을 몇몇 우리가 TSP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뮤테이션들인데 랜덤 뮤테이션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뉴메리컬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멀이 될 수도 있고 뭐 베타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산업공학과 전공하고 계시면 이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미 배워보셨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하나의 랜덤 넘버를 하나 드로우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 랜덤 넘버를 생성해 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랜덤 넘버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렇게 뮤테이션 다른 값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카테고리칼 밸류,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밸류라고, 예를 들면 true, false, 뭐 unknown, 뭐 이런 거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같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카테고리칼 밸류에서도 당연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칼 밸류에 있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뭐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거기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드로우 해가지고 덮어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카테고리 밸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겠고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리지널 밸류가 이렇게 지노타입들이 이렇게 있고 이 뮤테이티드 지노타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뮤테이트 할까도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뮤테이트 하자. 요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우리가 가정한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서 다음 값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4가 -1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K-array 인코딩이라든지 포지션 베이스드 인코딩에서 허용되지 않는 솔루션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페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리페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밸리드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뮤테이트, 밸리드한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뮤테이트 하든지 다른 수를 써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뮤테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왑 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뭐 우리가 TSP 문제에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뮤테이션 스텝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에서는 이런 식의 값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스왑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값 바꾸자. 요거 값 바꾸자. 두 개 정하는 방법은 랜덤이야. 어차피 n까지 아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2개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2개를 찍고 2개의 값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인밸리드한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리페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왑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뮤테이션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스텝,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넣어지기 전에 개별 파퓰레이션을 다루는 마지막 스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밸리드 솔루션은 여기서 뮤테이션을 마지막으로 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뮤테이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밸리드한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인밸리드 솔루션을 고쳐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